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고전소설 최고운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최고운전은 성이 최씨잖아요. 고운은 피부가 고운 게 아니고요. 고운 피부과가 아니고 외로운, 고독한 알죠? 고독한, 외로울 고자에 외로운 구름이란 뜻이에요. 그럼 외로운 구름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외롭게 구름처럼 유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누구냐면 신라의 천재, 바로 최치원을 말합니다. 신라의 천재, 신천이야? 천재, 최치원. 그러면 신천최가 되지, 그지? 최치원 선생을 말합니다. 근데 통일신라에는 바로 그 계급 제도가, 신분 제도가 골품 제도라고 있어서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식으로 급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이분이 육두품 출신이라서 천재여서 정치개혁안 시무 10여 조를 제안했으나 신분의 한계로 귀족들이, 성골들이 반발해서 평생을 유랑하다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운한 천재예요. 그래서 최고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룰이죠.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보기를 보시면 우리 여기서 비범한 인물로 최치원을 형상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최치원은 영웅인 거죠. 영웅, 그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범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범이 여러분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가 안일비자 알죠, 그죠? 그러면 not 평범이죠. 그러면 아주 대단한 스페셜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최치원이겠죠. 그렇죠. 남주입니다.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 국면은 상황입니다. 상황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치밀하네요. 그 다음에 기지, 꾀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런 세 가지 성격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에 도움을 받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의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잖아요. 도움도 받지만 자발적 능력이 있죠. 그죠? 자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줄에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되고 국가의 과제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해결합니다. 그 당시에 쌤이 아까 말했던 영웅상, 히어로지, 그죠? 히어로를 이렇게 작품 속에 녹았으니까 이 소설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웅소설이자 인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하는데 아까 비범이 무슨 뜻이었죠? 비범은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파란색 형광펜으로 고전 필수 챙겨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상 먼저 할까요? 승상은 선생님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국무총리다. 뭐라고요? 국무총리. 나업이 있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업돼 있다. 성이 무엇이고 나. 그다음에 이름은 뭐고 업. 그러면 나승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딸이 있네요. 딸이 있는데요. 나승상하고 딸이 있습니다. 제예. 그러면 제예는 뭐겠어요? 제주와 그다음에 예는 예능인데 예술 같은 거 제주와 예술이 당대에 빼어났다. 그리고 아이는 이 아이가 우리 주인공입니다. 이 이름이 뭐였죠? 최치원은 이 말을 들었어요.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었네요. 원래는 깨끗한 옷인데 헌옷을 위장한 거죠. 그럼 의도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기지를 발휘해서 이 의도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뭐 했습니까? 속였습니다. 거울을 고쳐주는 장사가 있었나 봐요. 그 국무총리 집 앞에 갔어요. 그래서 거울 고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저는 뭐였죠? 바보. 아가씨죠. 아가씨. 그러면 아가씨는 누굽니까? 승상의 딸이죠. 이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거울을 참 많이 봐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지 않아요. 그죠?
화장실 갈 때 한번 지나가는 거울 정도. 그래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가지고 고쳐달라고 유모를 보냈습니다. 유모를 보냈습니다. 주던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뭐 약간 하인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아가씨는 나승상의 딸이죠. 유모 뒤를 따라서 바깥 문 밖으로 문틈으로 엿보았다. 이 여자도 스토킹이야, 그지? 바깥 세상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에 관심을 가졌네요. 장사는 사실 누구예요? 거울 고치는 장사는 누굽니까? 최치원이죠. 그 최치원이 아니고 그냥 최치원입니다. 틀렸습니다. 바로 소조의 얼굴을 그때 본 거죠. 의도적으로. 소조의 얼굴을 보고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손에 쥐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렸죠. 그럼 가만 보시면 일부러 그랬고 속여 그랬고 계속 기지를 발휘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모가 놀라서 화를 내죠. 왜 거울 깨뜨렸냐고. 고쳐달라니까 박살을 냈냐고. 고쳐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울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죄송하다고 하겠죠. 거울이 이미 깨졌거든. 때려서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게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뭐로 변하게 됩니까? 장사에서 노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의도적으로 한 전략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유모가 승상이 뭐였죠? 나업이고 국무총리죠. 마련이 허락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노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깨뜨린 노비 해서 세 글자로 파경노. 걷게노가 아니고 파경노 이렇게 했습니다. 깨뜨릴 파 알죠? 거울경자. 그래서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답니다. 말 먹이는 일, 말한테 사료 주는 일. 말대는 저절로 살쪄 여인 것이 없었다. 하루는 천상은 뭡니까? 하늘천에 위상자니까 하늘 위에 선과는 하늘에 있는 우리 신선이죠. 신선 남자입니다. 신선 남자고요. 신선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선녀가 되죠. 구름처럼. 그러면 이거는 바로 하늘의 초월적 존재의 조력을 받은 겁니다. 초월적 존재의 조력. 이거는 환타지가 되겠죠. 조력을 받아서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은 풀입니다.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을 누워만 있었다. 되게 쉽게 말을 키우네요.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서 고개를 숙여 말이 여러분 절을 한답니다. 보는 마다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이 국무총리 부인이죠.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탐복할 일이 많으니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일도 천한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도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승상은 이제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 파경노에게 천한 일이 아니라 꽃밭 가꾸기를 시키겠대요. 그러면 이런 파경노는 위장에서 거울 고치는 장사로 들어와서 거울을 일부러 깨겨서 바로 노비가 되고 노비에서 말을 잘 키우고 그다음에 꽃밭 가꾸는 정원사가 된 거죠. 이날부터 동산의 화초는 무성하고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봉황이 어딨어, 그지?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도 봉황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 꽃가지에 깃들였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여자들은 거울 좋아하고 바로 꽃도 좋아하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막 꽃을 사다 나한테 주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죠. 차라리 저 돈으로 그냥 국밥이라 먹었으면 싶은데 그냥 꽃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은 곧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고 싶은데 파경노가 부끄러워 여자라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파경노는 승상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못했으니 어머니 올 휴가를 주세요. 말미는 휴가입니다. 말미잘이 아니고 휴가입니다. 휴가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꽃밭에 소저가 나업의 딸이 꽃밭에 오기를 허용해 주려고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숨어 있다가 짠하고 나타나겠죠. 휴가는 안 가고 이 새끼 완전 구라쟁입니다. 영웅 아닌 것 같습니다. 승상이 오히려 줬단 말이지, 그지?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말을 듣고 동산의 꽃을 보고 있습니다. 꽃이 난간 속에서 웃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네. 그러니까 파경노는 숨어 있겠죠. 숨어 있다가 그지?
새가 수발에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 이렇게 구라를 칩니다. 소저가 부끄부끄 했습니다. 둘이 썸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황제가 나옵니다. 중국 황제 시진핑이죠. 신라 왕한테 석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석함이니까 돌상자를 보낸 거죠. 돌상자를 보내가지고 쿠팡 박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레쉬백은 옆으로 칙칙이 뜯으면 되잖아요. 돌상자는 안 열려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계란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돌상자가 봉해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웅 최치원은 알아맞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알아맞히냐? 이제 중국 시진핑 북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아맞히겠느냐고 중국말로 하니까 최치원은 대답합니다. 뭐라 삐약삐약삐약 병아리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틀렸다. 분명히 자기가 계란을 넣었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열어보시라고 딱 열어보니까 그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로 변해서 중국 문제를 낸 사람은 틀리고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명령하죠, 여러분. 신라왕은 풀어요, 못 풀어요? 바로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무총리한테 과업을 넘겼죠, 그지? 그러면 신라왕은 해결 못해요. 그러면 국무총리는 해결해요? 못해요. 오로지 누구만 해결해요? 우리 신라의 천재 최치원만 해결하게 됩니다. 나업은 집에 들어와서 통곡을 했답니다. 돌상자를 들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야, 그지? 이건 킬러 문제보다 더 어렵잖아요. 파경로는 이 말을 듣고 왜 우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서 운다는 거잖아, 그지? 사람들이 말해주자 기쁨을 띠며 자신감이 있는 거지, 얘들아. 여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지를 꺾어서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우다가 아빠가 우니까 딸내미도 우는 거지. 벽에 거울을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란 거 거울 뒤에 파경로가 있었던 거죠. 꽃을 든 파경로. 소저가 이상하게 여기자 시치미를 떼고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요. 그대를 위해 가져왔어. 바로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하고 꽃을 주는 거지. 뭔 개수작이야, 그지? 소저가 한숨을 쉬었다니까 파경로가 위로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이가 그대의 근심을 없애주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비친 이는 자기죠, 그죠?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근심지 말고 꽃 받으세요 하고 소저는 부끄부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소저는 파경로 예의를 이상하게 여기서 아빠한테 말하죠. 아빠, 저 새끼 또라이 같아요. 파경로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뛰어나고 신인간의 기운이 있어 돌상자 속의 물건을 알아맞힐 수 있어 시를 지을 수 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그렇게 쉽게 말하냐. 파경로가 할 수 있다면 나라 이름 다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하면 이석하면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뱁새는 작지만 큰 샘매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노도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경로 파경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말했다. 돈 월이 그랬거든.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그런 말을 아니 여자가 하는 말이구나. 쌤 잘못했다, 그제?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 승상이 파경로를 불렀어. 구슬리면서 이렇게 말했대. 네가 이 돌상자 속의 물건을 알아내는다면 후한상을 내릴 것이고 네 뜻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뜻을 이루면 결혼시켜 주세요. 하겠지, 그제? 승상의 승상 딸이랑 파경로가 거절을 하고 말했다.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어찌 짓겠습니까? 하고 일부러 빼는 거야. 밀당을 하는 거지, 알겠냐?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아빠한테 말했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을 주지 말고 협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질 거라.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당하게 됐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사형을 면제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 무식한이었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국녀는 문학을 넉넉히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채 하고 있습니다. 구락하고 있어요. 협박하세요. 지금 압박해서 그를 존나 협박하시면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승상은 그럴듯해 하고 파경로를 불러서 존나 협박하죠. 그럼 승상 그러니까 파경로가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 앞에서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정답은 에그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칙 이렇게 대답한 거지. 그래서 칙은 무슨 칙하고 뚜껑을 땅 열어봤더니 삐약 하는 거지. 그래서 우와 쩐다 이렇게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